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취업, 10과 취업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요.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먼저 자소서를 이야기했어요. 자소서는 자기소개서, 이것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 그런 서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입사 지원서가 있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서요, 이렇게 지자를 빼고 원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원하다라는 것은 돕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입사하고 싶어요. 입사.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류를 쓰다라는 것을 작성하다라고 얘기했죠. 작성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뭐예요? 내다라고 얘기했죠. 내다를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겠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회사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알려주게 됩니다.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알리다라고 하지 않고 땡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통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다 같은 경우에는요, 땡땡하다, 작성하다, 내다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다, 알리다 같은 경우에는 통보하다, 이런 식으로 땡땡하다의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까? 회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줍니다. 월급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프리덤, 저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요,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이 가능한 회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회사가 있었죠. 공무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 불안하지 않아요. 이 회사는 계속될 거예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싶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나는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창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가게를 열다라는 의미로 가게를 차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게를 차리는 것을 개업, 오프닝 이벤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식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목이죠.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입사하는 것, 취직하는 것. 이 입사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합격,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온라인은 반대로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온라인이고요. 이거는 오프라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죠. 하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했죠. 뭐뭐으러, 뭐뭐으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뭐뭐기 위해 또는 뭐뭐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어노타를 공부했어요. 아어노타는 아어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속 됩니다. 이것을 유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는 미리
준비하다,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복습, 리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번째 시간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부분입니다. 말하기 부분에는요. 라흐만 씨와 아나이스 씨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흐만 씨가 아나이스 씨에게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나이스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나이스 씨가 저는요. 무역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휘를 볼 텐데 이 무역이라는 것은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이드 정도가 되겠죠. 어떤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사다 팔다 이렇게 하는 것.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다 이것을 거래하다라고 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죠. 이런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를 무역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나이스 씨는 이런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를 잘해요? 라고 물어볼 때 잘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면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잘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해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하다라는 말을요. 좀 뭔가 자신감 있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 중국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잘해요. 저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바꿔서요. 어느 정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요. 잘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아나이스 씨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요. 이런 것들을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를 따다? 자격증을 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땡땡하다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취득하다가 됩니다. 취득하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다, 자격증을 취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열심히 연습해서 자격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취득하다 또는 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국적을 따다, 국적을 취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나이스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나이스 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컴퓨터 자격증도 미리 따놓으세요. 네, 그럴게요. 자, 여기서요. 이력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력서? 선생님, 자기소개서도 알고 입사 지원서도 아는데 이력서는 뭐예요? 자, 먼저 이력이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왔죠.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해서 경력을 쌓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요. 다 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력서가 되겠죠. 옛날에는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소서,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지원서,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이력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력서를 정성껏 아주 잘 하나하나 꼼꼼히 쓰는 거 이렇게 정성껏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을 하나씩 같이 살펴봅시다. 아나이스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입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러세요. 아나이스 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잘 하는 편이니까 이런 의미고요. 문제 없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컴퓨터 자격증도 미리 취득하다, 따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노란색 부분을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것을 바꿔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초록색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면접을 잘 보다로 바꾸면요. 면접을 잘 봐야 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거를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면접을 잘 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핑크색, 분홍색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컴퓨터 자격증도 미리 따놓으세요. 면접 시험을 잘 준비해 놓으세요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정성껏 쓰고 면접 시험을 잘 준비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듣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요. 애나 씨와 면접관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면접관이라는 것은 면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면접자가 되겠죠. 면접 응시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보는 거죠. 응시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감독 정도가 되겠죠. 감독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사람과 면접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주로 할까요? 13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애나 씨가 이야기한 것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휘부터 살펴봅시다. 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도는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는 지도 그냥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 있고요. 여기에 베트남이 있고 여기에 중국이 있고 여기 태평양 미국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가 이쯤에 있겠죠. 자, 이거 지도예요. 세계 지도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리드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가르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지도하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의 지도자, 리더,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애나 씨가요. 하고 싶은 일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나 씨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고향에 있을 때 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자격증을 땄어요. 취득했어요. 취득하다, 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특별한 준비를 했는데 또 특별한 생각,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게 된다면 게임하고 수업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지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면접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도 그다음에 지난 노력들도 많이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을까요? 합격은 아직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같이 한번 보는데 230페이지를 보면 듣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36페이지를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230페이지에 있는 듣기 스크립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도 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평소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면 수업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취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이용한 영어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내용을요.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요. 사실은 왜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왜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데 보통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공서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왔어요. 이것을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왜 지원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애나 씨가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도 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한 거죠. 아, 그러십니까? 평소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평소에 라는 것은요. 보통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면 수업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친구와 공부할 때 그리고 선생님과 공부할 때 언제가 더 편해요? 당연히 친구와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더 편하겠죠. 물어볼 때도 선생님께 물어봐요?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친구에게 물어봐요? 아주 편하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애나 씨는요. 선생님이지만 친구하고 비슷해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학교 취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취득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요즘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게임을 이용한 영어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도라는 것은 요거요.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지도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영어 지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책, 그것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은 abou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136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요. 애나 씨는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뭐예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르치고 싶어서. 길게 쓴다면 고향에서도 5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길게 이야기한다면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애나 씨는 고향에서 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지도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해 봅시다.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애나 씨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 아니요. 고향에서 이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X고요. 애나 씨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니요. 2년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취득했습니다. 아니죠. 애나 씨는 면접관과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나기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듣기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 137쪽에 있는 어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문의,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집이라는 것은 모으다, 찾다, 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구인 광고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구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직원을 모으다, 찾다,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구인을 할 때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집 분야에서는요. 필드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나는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 이 제품을 알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모집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아주 간단해요. 몇 명입니까? 10명을 뽑습니까? 3명을 뽑습니까? 몇 명을 찾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나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나이는 25세부터 40세까지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대학원에 다녔어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입니다. 또는 박사 이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언어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능통자, 중국어 능통자, 일본어 능통자, 그리고 한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강사를 뽑는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있다. 제출 서류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력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자소서, 그 다음에 지원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다면, 언어 능력이 있다면 이것과 관련된 증명 서류, 알려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자격증, 카피본, 사본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언어라면 토픽, 토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문의라는 것은 물어보다라는 거고요. 방금 지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원서의 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가다. 내가 직접 가는 것을 방문이라고 하고요.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편,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메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3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신입 경력 사원 모집, 모집 분야, 화장품 판매직, 모집 인원, 땡땡명 모르고요. 지원 자격, 고졸, 제출 서류, 이력서, 문의, 서울화장품 02723-1111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 자, 모집 분야에는 판매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이 있고요. 모집 인원에는 영명, 약간명, 지원 자격, 고졸, 대졸, 경력 2년 이상, 제출 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문의, 전화, 이메일, 지원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회사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야 합니까? 자,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고요. 각종, 이 각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명서, 각종 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을 수 있고요.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증 또는 언어 시험 자격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138페이지로 바로 가봅시다. 외국인 영어 교사를 모십니다 라고 했는데 모집 분야에는 방과 후 영어 교사고요. 이 방과 후라는 것은요, 애프터 스쿨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스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과 후라고 해요. 방과 후.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봅시다. 초등학교는요, 몇 시에 시작하나요? 9시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학교마다 달라요. 9시에 시작을 해서 보통 2시 정도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는데 1학년은 더 빨리 끝나고요. 6학년은 조금 더 늦게 끝나는데 2시, 늦어도 3시 정도면 끝나는데 그 이후로 어디에 가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죠.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학원에 가지 마세요. 학원에 가지 말고 학교에서 플러스 알파 수업을 들으세요. 이것을요,
방과 후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방과 후 학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학교에서 준비한 학원 시스템이다. 학원과 같은 다른 학과의 시스템, 그래서 과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과 후 학교에는 뭐 영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육 활동, 뭐 수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악기,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 레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요, 영어 교사를 모신다라고 했으니까 영어 수업을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2명을 모집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네요. 대졸이고 영어를 전공해야 됩니다. 이력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이력서와 여권 사본 나와 있습니다. 문의 어디입니까? 궁금한 점은 땡땡중학교 032-289-1234로 문의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문의라는 것은 물어보다 이런 뜻이죠.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까? 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써서요? 외국인 영어 교사를 뽑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1번 외국인 영어 교사 오세요 모집이라는 거죠. 모집.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OX 중학교에서 근무합니다. 맞죠? 땡땡 중학교라고 얘기했고요. 이력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네, 제출 서류로 이력서와 여권 사본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본은요, 원래 복사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복사는 카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1번 마이클, 2번 마리 누구예요? 마리 씨죠. 그러니까 3번은 2번 마리 씨가 되겠는데요. 왜요? 자, 마리 씨는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서 지원 자격에 영어 전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교에서의 그런 학력 과정, 학력 사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리 씨가 맞겠죠. 마이클 씨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영어 학원 강사,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안 돼요. 영어 영문학을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요? 업무는 사무용품 배송이고요. 인원은 땡명, 그러니까 10명보다 더 적게 뽑는 거죠. 자격, 고졸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있네요. 제출 서류는 이력서, 지원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데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네요. 문의는 사문하라 02-123-4567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자, 여기다 바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이라고 했는데 직원이라는 말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모집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OX 문제, 사무용품을 배달하는 일을 합니까? 네, 맞죠. 사무용품 배송이라고 했는데 이 배송이라는 말은 배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O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에 근무합니까? 14시부터 19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후 2시죠. 이거는 오후 저녁 7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PM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일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 고졸 똑같고요. 자말 씨와 소춘 씨를 보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누가요? 자말 씨가. 그래서 3번 자말 씨는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88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어휘만 써놨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유로운 직장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출퇴근요.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장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자유로운 것도 좋고 돈도 좋지만 근무할 때 깨끗하고 조용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일할 수 있는 환경, 근무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바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나는 안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튼튼한 회사, 건강한 회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 가장 적은 부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자, 책을 봅시다. 좋은 직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35%가 자유, 프리덤을 선택했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이네요. 25%가 월급을 많이 주는 곳, 15%가 근무 환경이 좋은 곳, 10%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8%가 안정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은 프리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것이다. 맞죠? 다음, 사람들은 안정적인 곳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맞아요. 사람들은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가 10%였고요. 여기는 8%였습니다. 이게 더 많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월급보다 근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월급은 25%, 그 다음에 환경은 15%. 오,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틀렸죠. 사람들은 월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 지린성에서 오신 밍밍 씨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밍밍 씨는요. 지린성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했죠.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아이들도 키웠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었어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요. 우연한 기회에 통번역 지원사. 자, 여기서 말하는 통번역을 하는 사람인데 지원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원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돕다라는 뜻입니다. 통번역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요. 통번역 지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번역 지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통번역 지원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도 더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통번역 지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밍밍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지린성에서 온 밍밍입니다. 2년 전부터 통번역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통번역 지원사라는 것을 알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통번역 지원사로 취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밍밍 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네요. 1번 답은 통번역 지원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밍밍 씨는 통번역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밍밍 씨는 중국 지린성에서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통번역 지원사라는 것이 있네? 재밌겠다.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국에 와서 이런 계획, 이런 꿈이 생긴 겁니다. 아니고요. 밍밍 씨는 집 근처 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통역 봉사활동도 했다고 얘기했죠. 2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3번을 봅시다. 밍밍 씨는 다문화 언어 강사에 도전하려고 한다? 아니요, 통번역 지원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쓰기 부분을 공부합시다. 자, 쓰기 부분은요, 우리 교재 139쪽에도 나와 있고요. 익힘책 8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력서라는 것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사 지원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력이라는 것은 아까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도큐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요. 익힘책 89쪽을 보면서 이력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후엔 씨, 베트남에서 오신 후엔 씨가 이력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름 후엔, 국적 베트남, 학력 하노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한국초등학교 강사로, 이중언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중언어니까 베트남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은요. 2019년 12월에 딴 한국어 능력시험 5급, 토픽 5급이 있네요. 2019년 10월 운전면허 자격증 2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후엔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의 보람을 느꼈고 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5급에 합격해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요. 이력서를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 어떤 글을 썼어요? 자기소개서 이런 글을 써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휘 몇 개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수하다라는 말은요.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은요.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하다라는 거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하다보다는 좋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는 친구 같은 선생님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죠. 친구 같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 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아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획,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구 같은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0과 취업 이것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1과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